왜냐하면 동급으로 비교해야 할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도 똑같은 사륜 구동이니까요. 안녕하세요. 가격표본 읽기 차파고입니다. 아이오닉 5 정식 가격표가 나왔습니다. 72kWh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롱레인지 기준으로 설명할 거고요. 참고로 아이오닉 5의 전비는 사륜구동 20인치 휠 모델 기준 kW당 4.5km, 주행 가능 거리는 370km입니다. 니로 EV 주행 가는 거리가 385km인데 너무 적게 나오긴 했죠. 어쨌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이라면 익스클루시브의 컴포트 1 프레스티지 초이스 추가해서 5,213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익스클루시브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옵션이 매우 많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이 편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LCD 계기판과 내비게이션도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산타페 내비게이션 크기가 10.25인치임을 생각하면 아이오닉 5의 내비게이션은 꽤 큰 편이죠. 내비게이션 크기만 놓고 보면 아이오닉 5를 그랜저급으로 쳐주었다고 보면 됩니다. 앞좌석 시트는 열선뿐만이 아니라 통풍까지 됩니다. 통풍 시트만으로는 테슬라 모델 3 이겼죠. 그리고 전동 테일게이트까지 기본 적용해주기 때문에 차박할 때 번번이 트렁크 손으로 들어올릴 필요 없습니다. 컴포트 1은 아무리 싸게 산다고 해도 꼭 넣어야 할 옵션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전기차로 타기로 마음먹은 거 충전을 기다리는 시간은 선택이 아닌 필수거든요. 그럴 때 차 안에서 운전석 레그레스트 피고 쭉 누워있으면 기다리는 시간 고통이 아닌 힐링이 되겠죠. 게다가 유부남에겐 와이프에게 합법적으로 도망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될 테니 컴포트 1 돈 아낄 게 아닙니다. 리클라이너 의자 산다고 생각하고 35만원 투자하는 거 전혀 아깝지 않아요. 프레스티지 초이스도 단일 옵션 가격치곤 198만원이라는 가격이 좀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LED 방향 지시등이 내장되어 있는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들어오는데 기본 헤드램프인 MFR 타입에 비해 훨씬 밝아서 야간 운전 시 만족도가 높고요. 서라운드 뷰도 같이 달리는데 아이오닉 5가 길이로 보나 좌우 폭으로 보나 절대 작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가 익숙치 않은 분은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게다가 사이드미러에 달린 카메라로 후측방 모니터까지 되기 때문에 디지털 사이드미러도 필요 없어지죠. 마지막으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는 좁은 공간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자동차 키를 이용해 손쉽게 원격으로 넣고 뺄 수 있으니 편하게 차 빼서 탑승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아직 보편화된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남에게 자랑하기도 좋습니다. 1번 조합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 조수석에 레그레스트 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 타고 다닐 차라면 전혀 필요 없는 옵션이고 설사 옆에 여자친구가 자주 타는 차라고 해도 그냥 이 차는 원래부터 운전석에만 레그레스트가 달리더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됩니다. 그래도 자기는 레그레스트 없다고 삐지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자리 바꿔주면 되겠죠. 2열이 전동 시트가 아닌데요. 하지만 뒤에 사람이 탈 일이 없으면 전혀 필요 없는 옵션이죠. 거기에 2열 전동 시트 안 된다고 해도 리클라이닝이나 슬라이딩은 수동으로도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기능상으로는 전혀 불편함 없습니다. 이거 없다고 뭐 차박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굳이 돈 쓸 필요 없겠죠. 2열에 열선 시트 없는데요. 이것도 뒷좌석에 사람이 탈 일이 없으면 진짜 없어도 되는 옵션입니다. 하이패스 없는데요. 하이패스 넣자고 컨비니언스 넣는 거 너무 돈 아깝습니다. 차라리 3만원짜리 행복 단말기 사서 다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렇게 돈 아껴서 차라리 그 돈으로 전기 충전하는 게 훨씬 낫겠죠. 웬만한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익스클루시브의 컴포트 2, 컨비니언스, 프레스티지 초이스 넣어서 5,293만원에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번 조합 대비 80만원 올랐습니다. 컴포트 2를 넣으면 조수석이 전동 시트가 되면서 운전석과 같이 레그레스트가 추가됩니다. 더 이상 와이프한테 혼자 편히 눕는다고 눈치 받을 일 없겠죠. 그리고 아이오닉 5만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2열 전동 시트도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리클라이닝이나 시트 앞뒤를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점도 좋고 차박하려고 할 때 번번이 힘들여서 시트 조절할 필요도 없으니 엄청 편하겠죠. 뒷좌석 열선 시트도 같이 적용되는데요. 안 그래도 전기차 타다 보면 일반 엔진차에 비해 좀 더 춥게 타고 다니게 되어 있는데 열선까지 없으면 뒷좌석 사람들 추워서 감기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태우실 분들은 2열 열선 꼭 챙기셔야 돼요. 또한 전 좌석에 메모리 시스템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시트 위치를 저장해 놓고 쓸 수 있는 점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1번은 주행할 때 시트 포지션으로, 2번은 충전할 때 편하게 누워 쉬는 포지션으로 저장해 놓으면 매번 시트 위치 바꾸느라 고생할 일이 없죠. 컨비니언스를 넣으면 하이패스가 들어오는데요. 물론 3만원짜리 행복 단말기도 좋지만 솔직히 새 차 사면서 주렁주렁 전선 연결하는 거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컨비니언스가 하이패스만 달아줘서 35만원이면 너무 돈 아깝긴 한데 그게 또 미안했는지 레인 센서 같이 들어오고요. 스마트폰이 자동차 키가
장비가 되는 디지털 키까지 넣어주기 때문에 컨비니언스 35만원 또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2번 조합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시트 가죽이 천연 가죽이 아닙니다. 근데 뭐 천연 가죽이나 인조 가죽이나 차 타고 다니는 데는 별 문제 될 게 아니죠. 오히려 인조 가죽이 이염이 덜 되니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각지대 경고장치 없는데요. 제가 이 옵션 정말 좋아하긴 하지만 이거 넣자고 현대 스마트 센스 넣는 거 너무 비쌉니다. 차라리 프레스티지 올라가고 말지 굳이 익스클루시브에서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미 프레스티지 초이스에 후측방 모니터가 달려있으니까 그걸로 사각지대 확인하면 되겠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는데요. 어차피 계기판이 12.3인치라 굳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필요 없습니다. 뒷좌석 도어 커튼 없는데요. 하지만 뭐 커튼 없다고 프라이버시 안 지켜지는 거 아니죠. 인터넷에 보면 자석 커튼 좋은 거 많으니 그거 사서 달면 되고요. 굳이 이거 달겠다고 프레스티지까지 올라가면 돈 너무 많이 줘야 됩니다. 풀옵션급 조합을 원하시는 분은 프레스티지에 컴포트 플러스 파킹 어시스트 추가해서 5,640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번 조합 대비 347만원 올랐습니다. 솔직히 천연 가죽은 만져보면 바로 느낌이 옵니다. 역시 인조와 천연은 다르긴 다르구나 하고요. 그리고 전기차처럼 차박도 많이 하고 충전하며 실내에서 보낼 일이 많으면 천연 가죽 정도는 챙겨주는 거 전 좋은 선택이라고 봐요. 그리고 사각지대 경고장치 이거 비싸게 들어온 만큼 비싼 값을 하는 옵션입니다. 후측방 모니터만으로는 어두운 밤이나 비 오는 날을 확실히 파악하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사각지대 경고장치로 후측방 차량의 유무뿐만 아니라 충돌 위험도 막을 수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는 현대 스마트 센스가 기본 옵션이라 각종 충돌 방지 옵션이 대폭 적용되고요. 이번에 현대에서 처음 선보이는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프레스티지에선 기본 옵션으로 들어와 주니 차값이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스 오디오 차에서 노래 들을 일이 많으시다면 어지간하면 있는 게 좋죠. 전기차 타다 보면 차 안에서 놀아야 할 일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컴포트 플러스를 넣으면 뒷좌석 전동 시트가 들어오면서 익스클루시브에서 넣을 수 없었던 뒷좌석 커튼이 들어옵니다. 이거 아이들 재울 때도 좋고요. 다른 차의 경우에도 고급 차에나 가야 들어오는 옵션이니 챙길 수 있을 때 챙기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프레스티지에선 파킹 어시스트를 넣어줘야 후측방 모니터와 원격 주차 보조, 서라운드 뷰 같은 옵션이 들어옵니다. 3번 조합이 4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비전 루프 없습니다. 근데 뭐 이거 파노라마 선루프처럼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유리만 있어요. 게다가 유리뿐이라 한여름엔 머리가 뜨겁고 겨울에는 왠지 냉기가 도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히터를 켜거나 에어컨을 켜게 될 텐데 안 그래도 짧은 전기차 주행거리 더 팍팍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뭐다? 네, 넣을 필요 없습니다. 디지털 사이드미러 없는데요. 그런데 이미 후측방 모니터가 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필요 있을까요? 뭐 기존의 사이드미러가 풍절음과 공기저항이 있어서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뭐 아이오닉 5로 레이싱할 것도 아니고 굳이 그 정도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익스클루시브 프롭을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3번 조합을 사는 게 나은지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익스클루시브에 컨비니언스, 현대 스마트 센스, 컴포트2, 프레스티지 초이스, 플래티넘까지 넣으면 5,538만원입니다. 3번 조합에 비해 102만원 싸긴 하죠. 하지만 프레스티지 조합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20인치 휠, 2열 도어 커튼, 바이오 플로어 카펫, 거기다가 러기지 네트와 러기지 스크린까지 앞섭니다. 사실상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나 가격 차이에 나머지 옵션들이 더 들어오는 거니까 익스클루시브에서 옵션 이것저것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프레스티지로 넘어오세요. 풀옵션을 구매하실 분들은 프레스티지에 컴포트 플러스, 파킹 어시스트, 비전 루프, 디지털 사이드미러까지 추가하여 5,835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3번 조합 대비 270만원 올랐습니다. 비전 루프는 천장이 파노라믹 루프로 바뀌는 건데 하늘이 다 보이니까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 차박할 맛이 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파노라마 루프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죠. 디지털 사이드미러도 이번에 현대차에서 처음 들어가는 옵션이니 막상 달아놓기만 하면 남들에게 자랑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5,213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각종 충돌 방지 보조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좌석 이중접 합차함 유리, 12.3인치의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앞좌석엔 열선 통풍 시트 들어오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에 운전석 레그레스트, 후측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까지 다 들어옵니다. 하지만 나는 뒷좌석에 사람이 좀 탈 거다 싶으신 분이라면 80만원 더 주시고 2번 조합 5,293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동승석 전동 시트에 동승석 레그레스트, 2열 전동 시트와 2열 열선 시트까지 패밀리카를 위한 옵션들이 다
들어오죠. 하지만 나는 이왕 사는 거 좀 하이테크한 옵션 다 즐기고 싶다 싶으신 분이라면 347만원 더 주시고 3번 조합 5,640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향상되어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사각지대 경고장치, 천연 가죽 시트, 앰비언트 무드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보스 오디오까지 뭐 옵션 다 들어와 있죠. 하지만 이왕 사는 거 그냥 풀옵션 사야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195만원 더 주시고 4번 조합 5,835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비전 루프와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경쟁 차종 한번 비교해볼까요? 아이오닉 5와 테슬라 모델 3, 투싼을 놓고 비교해볼 텐데요. 셋 다 크기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아이오닉 5가 많이 앞서게 됩니다. 모델 3가 아이오닉 5에 비해 길이는 59mm 길이긴 하지만 폭은 41mm 좁고 휠베이스도 125mm 작습니다. 투싼도 이번에 많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차량 길이는 오히려 5mm 짧고 폭도 25mm 좁으며 휠베이스도 245mm 작습니다. 아이오닉 5가 디자인은 좀 작아 보이긴 했지만 실제 크기는 꽤 큰 거죠. 이번엔 가격을 비교해 볼 텐데요. 아이오닉 5는 3번 조합에 H트랙을 추가한 가격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동급으로 비교해야 할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도 똑같은 사륜 구동이니까요.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는 아이오닉 5 3번 조합에 비해 59만원 더 비쌉니다. 니로 EV는 785만원 저렴하고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무려 2,338만원이나 저렴하네요. 이놈의 전기차들 정부 보조금만 믿고 이렇게 비싸게 파는 거 왠지 열받는데 일단 참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행요금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전기 충전 비용이 344원으로 원상 복귀될 예정이니 그거를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아이오닉 5의 1km 주행요금은 76원입니다. 10만 킬로 주행 시 764만원이나 들죠. 솔직히 아이오닉 5 사륜구동 전비가 너무 떨어지긴 합니다. 거의 뭐 테슬라 모델 X 수준의 전비인데요. 인증을 잘못 받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좀 곤란하긴 하죠.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는 171만원 덜 들어가고요. 니로 EV는 115만원 덜 듭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183만원 더 들어가네요. 그래서 5년 10만 킬로 유지비 비교해보면 테슬라 모델 3는 171만원 덜 들고요. 니로 EV도 115만원 그대로 뭐 똑같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1.6 배기량의 자동차세를 더 내야 되기 때문에 258만원 더 듭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기준 차량 보조금 1,200만원에 취등록세와 5년 10만 킬로 유지비 전부 포함하여 계산해보면 아이오닉 5는 총 5,752만원이 드는데요. 전기차 보조금 받아봤자 5년 10만 킬로 지나고 나니 다시 원래 차값으로 돌아간 느낌이죠. 정부에서 사실상 5년 10만 킬로 유지비 내줬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테슬라 모델 3는 59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오히려 108만원 싸졌고요. 니로 EV는 785만원 쌌지만 나중엔 955만원으로 더 싸집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2,338만원 쌌지만 나중엔 859만원 싼 걸로 차이가 확 줄어들긴 하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5년에 10만 킬로 정도만 타실 분이라면 굳이 아이오닉 5 살 필요가 있나 싶긴 합니다. 원래 전기차는 많이 탈수록 이득이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크고 넉넉한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표 한 줄 평하겠습니다. 아이오닉 5 전비 문제는 해결하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낮은 전비는 전기차로서의 메리트를 많이 깎아먹은 거니까요. 이로써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은 끝났고요.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